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아버지의 상가를, 대출과 보증금이 있는 아버지의 상가를 아들한테, 싸게, 저가로 매매했을 때, 즉, 시세보다 싸게 저가로 매매했을 때, 이게 증여보다 유리하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특수관계자 간에 싸게 매매할 경우 저희 세법상에서는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라고 이제 나오냐면요. 일단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싸게 매매한다 이거죠. 시가보다 싸게.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제 용어부터 먼저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이제 보통 시가라 하면 제 1번은 매매 사례가액이죠. 매매 사례가액. 근데 매매 사례가는 대체로 아파트 같은 경우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것만 적용이 될 것이고 뭐 상가나 토지나 이런 건 매매 사례가액 적용하기가 극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보통 이제 그 증여 같은 경우는 전 6개월 후 3개월 사이에 감정받은 게 있냐, 이제 뭐 감정 받았으면 그 가액으로 갈 수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시가가 되겠죠. 기준시가.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이런 게 되겠죠. 요게 시가고요. 그 다음에 대가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 실제 주고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매매로 했으니까 이제 계약서에 쓴 계약 금액을 말하겠죠. 이제 요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모 자식 간에 싸게 매매하면 안 되냐 이거죠. 싸게 매매도 되기는 되는데 저희 이제 법에서는 그 부당행위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인합니다. 그 거래를. 먼저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좀 싸게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저희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법에서는 아버지 싸게 주기는 주는데 너 왜 시세보다 95%보다 작게 줘서 양도세를 적게 내냐, 양도세를 적게 내냐. 즉 대가가 그 둘 간에 주고받은 그 대가가 시가에 만약에 기준시가라면 기준시가의 95%보다 작냐? 그러면 너 양도세 너 과소신고한 거야. 그래서 양도세를 우리는 시가로 과세할 거야. 즉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겠다고 합니다. 원래는 뭐예요? 양도가액은 둘 간에 계약한 그 계약금액 대가겠죠. 근데 이걸 인정 안 하겠다 이겁니다. 즉 시가보다 95%보다 작게 계약을 하면 이거는 부당행위이기 때문에 아버지 너 시가로 양도세 계산 다시 해. 이게 아버지에 대한 세법상 제재고요. 아들 입장에서는요. 이겁니다. 그 적어도요. 그 우리가 그 시가가 10억 원 이하라면요. 10억 원 이하짜리 지금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지금 매매하려고 하는 게 10억 원 이하짜리다 시가가. 그렇다면 적어도 시세보다 70% 이상은 주고받으라 이겁니다. 즉 매매 계약을 시세의 70%보다 만약에 네가 작게 받았냐,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인데 그 시세가 그 10억인데 너 그 계약을 뭐 6억에 했냐, 그러면 우리 그거 인정 못하겠다, 증여로 보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시세가 10억보다 초과되냐, 그러면 시가에서 3억을 뺀 금액보다 만약에 매매 금액을 작게 잡았으면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그러면 17억이죠. 17억인데 그 서로 계약을 뭐 15억에 했다 이러면 역시 니네는 그 증여세를 탈루하는 그런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 너 증여세 누락한 거고 증여세로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는 걸 알았는데 아들은 그러면 증여가액을 뭘로 보냐 이거죠. 증여가액을 뭘로. 이렇게 그 법에서는 이렇게 증여가액을 보라고 합니다. 즉 시가에서 대가 부모 자식 간에 주고받은 그 가액을 뺀 금액이 시가의 30%와 3억보다 작으냐?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둘 차액만큼을 증여 가액으로 보겠다고 합니다. 저희 세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니멈 해가지고 이렇게 한도 적용하는 게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약에 아들이 시가 즉 10억보다 작으면은 그 서로 계약을 시가의 70%보다 작게 했으면 증여로 보겠다 이거고요. 또 시가가 10억을 넘는다라고 할 때는
시가에서 3억 뺀 금액보다 본인들이 이 대가를 싸게 잡았다라면 요것도 증여로 보는데, 증여로 보는 금액은 시가에서 대가 뺀 금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 거. 이제 요건 이따 저희가 한번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표현이 조금 어렵죠? 여기 조금 어려워서 제가 요 질문을 하나 했어요. 일반인들은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야 시가의 70%만 주고받으면 돼. 그러면 증여세 절대 두드려 맞지 않아. 이렇게들 많이 생각해요. 이 양도 아버지의 양도세 이 95%는 아예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아들의 증여세는 그냥 시가의 70%만 주고받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저희가 보죠. 시가를 한번 9억, 10억, 11억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70%만 서로 계약을 했다고 볼게요. 계약을 하고 그 돈만 주고받았다.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증여가액 뭐라고 그랬죠? 증여가액은 시가에서 대가 뺀 거에서 시가의 30%와 3억 중에 작은 거를 뺀 금액이 증여라고 했죠? 한번 이제 요 산식에 넣어 보겠습니다. 시가에서 대가 6억 3천 뺀 거에서 미니멈 시가의 30%와 3억 원. 그러면은 미니멈이면은 2억 7천인데 요것도 2억 7천이죠. 그래서 증여가액은 없습니다. 증여가액은 없어요. 즉 증여세는 없어요. 시가의 70%로 하면. 마찬가지로 10억도 마찬가지죠. 시가가 10억이고 대가가 7억이다. 즉 10억에서 7억을 뺀 금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그러면은 역시 이거 3억이고 이거 3억이라서 없습니다. 증여세 없어요. 시가의 70%로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근데 11억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시가의 70%를 만약에 대가로 한다라고 하면 11억에서 7.7억 빼면 3천만 원이 증여 가액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부모 자식 간 5천 빼주면 증여세가 없지만 여하튼 증여 가액이 나온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시가의 70%만 주고받으면 안전해 라고 말하는 거는요 10억 원, 시가가 10억 원 이하일 때만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10억을 초과되면은 안전하게 하시려면 시가에서 3억 뺀 금액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돼요. 시가에서 3억 뺀 금액 이상으로. 즉 내가 20억짜리를 시세가 20억짜리를 아버지한테 매매 계약을 한다라고 할 때는 20억 빼기 3억, 즉 17억 이상은 매매 계약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 내용을 전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가는요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월세, 임차인들이 있고요. 대출액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런 보증금, 월세, 대출액이 있는 상가에 시가를 구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시가를 구하는 방법. 아까 여기서는 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라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 있는 경우와 대출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법에서는 별도로 이제 시가를 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그냥 편합니다. 일단은 국세청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건물에 대한 정보를 다 입력을 해서 구하는 기준시가라는 게 있고요. 기준시가 이런 것들은 보통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서요. 기준시가 란에 들어가서 뭐 건물 정보 언제 지었냐, 뭐 철근 콘크리트조냐, 몇 층이냐, 뭐 근생이냐, 뭐냐, 요런 거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나옵니다. 그 기준시가와 그 다음에 보증금 플러스 연월세를 12%로 나눈 거, 요 금액과 내 현재 대출 잔액, 대출액, 요 세 가지로 해서 제일 큰 거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상가에 대한 한번 이제 기본 정보가 이렇다고 치고 한번 기준시가를 구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 가액을요. 그러면 지금 시세가 25억 상당이에요.
아니 세무사님 시세가 25억이면은 그 시가가 25억이지 무슨 뭐 이렇게 뭐 기준시가 보증금 월세 뭐 대출에 이런 걸 봅니까? 이 시세는요 제3자한테 팔았을 때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은 이제 우리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세를 시가로 써먹을 수는 없어요. 예. 그냥 시세가 이렇다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선 우리가 증여재산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저희가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했더니 한 16억 나오고요. 시세가 25억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이 5억이 있고 월세를 월 400만 원으로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대출액도 5억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증여재산 가액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기준시가 16억이죠. 요거는 이제 저희 같은 세무사들이 이렇게 뽑는 거고요. 16억. 그 다음에 보증금 플러스 연월세를 12%로 나눈 거. 그럼 보증금이 5억이고요. 그 월세가 400이니까 연월세 치면 어떻게 400 곱하기 12 하면 되죠? 이거를 12%로 나누면 이게 9억이 됩니다. 9억. 9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액 5억이죠. 5억. 그럼 맥스가 뭐예요? 16억이 이 증여재산 가액이 되는 겁니다. 시세는 제3자한테 팔 때 시세는 25억이지만 우리가 증여세 계산할 때 가액은 16억이 되는 거예요. 16억. 요거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가로 매매로 한 거를 분석하기 전에 이 저가로 매매하는 게 증여보다 싼지 비싼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증여로 먼저 평가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매매였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해서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20억 상당의 요 상가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냥 전부를 다 증여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전부 증여한다. 그러면 전부 증여한다는 뜻은 제가 항상 말하죠. 보증금, 그 다음에 그 대출, 이것도 아들 보고 야 네가 갚지 마. 이거 아버지가 다 갚을게. 원금과 이자도 아버지가 다 갚을 거고 세입자 나갈 때 보증금 아버지가 다 줄게. 이게 전부 증여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상가 정보부터 먼저 20억 상당입니다. 현재 시세가. 근데 이건 의미 없죠. 왜냐면 제3자한테 팔을 때는 의미가 있지. 뭐 부모 자식 간 할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 상가를 18억에 샀다라고 가정할게요. 이건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 당시 기준 시가는 아까 국세청에 들어간 그 16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 취득할 때 기준 시가는 14억이라고 가정하고요. 보증금은 5억이고 월세는 400만원이고 대출액 5억이라고 이렇게 상가 기본 정보 요걸 보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부 증여다. 전체를 다 증여다. 그럼 증여가액이 얼마예요? 아까 우리 증여가액 얼마라고 그랬죠? 요 기준에 의해서 그 동일한 정보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16억이 증여가액이 되는 거고요. 부모 자식 간에 5천 빼주고요. 그럼 10억 5천에 대해서 30억 이하는 40%에다가 누진공제 1억 6천, 즉 40% 곱하고 1억 6천을 빼주면 증여세가 4억 6천이 나옵니다. 전부 증여일 때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아시죠?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뭐예요? 야 아들아, 그 내가 증여는 증여 공짜로 주긴 줄 건데 미안하지만 대출이랑 그 보증금은 나중에 네가 부담할래? 요게 부담부 증여죠. 그래서 대출이랑 이자 네가 갚어. 그 다음에 보증금, 세입자 나갈 때 보증금 네가 줘.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증여가액은 16억입니다. 똑같이. 근데 채무, 그 아들이 부담하는 요 채무는 그 공짜로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10억은 빼는 겁니다. 그 보증금과 요 대출액만큼은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부모 자식간 5천만원 빼면 얼마예요? 5억 5천이고 5억 5천일 때는 30%의 누진공제 6천 빼면 한 1억 5백이 증여세가 나오고요. 증여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한테 보증금과 대출액을 유상으로 떠넘긴 거죠. 야 아들아 네가 갚아라. 그래서 요거는 양도세로 처리합니다. 아버지의 양도세, 보증금과 월세는요. 보증금과 대출액은요. 그래서 두 개 합한 이 10억을 양도 가액으로 보는 거고요.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냐? 취득가액은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가 14억 그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14억인데 지금 16억 중에 10억만큼을 지금 양도를 보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16억 분의 10억
그 비율로 해서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면요, 양도세가 2,797만 5천원, 그 2,800 정도가 나옵니다. 나와요. 예, 요 그냥 결과만 좀 기억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은 뭐예요? 이제는 25억 상당을 아들한테 10억에 저가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저가. 싸게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이게 저가 매매일 때 먼저 요거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부당행위인지 아닌지. 그럼 아버지부터 보죠. 아버지, 지금 10억이 대가죠. 대가. 10억. 근데 아까 시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 상가 건물의 시가 16억이라고 그랬죠? 25억 아니에요, 이거. 25억은 제3자한테 팔 때나 의미 있는 거지. 부모 자식 간에니까. 아까 우리가 평가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16억에다가 95% 곱한 게 어때요? 그 계약 금액을 싸게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야, 니도 이거 부당행위다, 부당행위. 부당행위다. 아버지, 너 왜 양도세 적게 내냐? 양도가에 니들 10억으로 썼지? 16억으로 다시 계산해,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16억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아들 한번 보죠, 아들. 아들은 지금 우리가 16억이면 아까 요 기준에 의해서 시가가 10억 초과죠? 10억 초과하면 제가 요걸로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대가는 10억인데 아버지가 지금 16억, 그 시가는 16억이란 말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6억에서 3억 빼 13억보다 작죠. 네, 13억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야, 아들 너도 부당행위다. 너도 증여세 내라. 근데 이제 증여가액을 제가 뭘로 보라고 했죠? 시가에서 대가 뺀 거에서 시가의 30%와 3억 좀 작은 거. 그럼 한번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시가 16억이고 대가 10억이고 시가의 16억의 30%와 3억의 차이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 6억에서 요거는 4억 8천이니까 3억이 작은 거니까 3억이 되겠죠. 그래서 증여 가액은 3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가 10억으로 저가를 매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의 아까 양도세랑 아들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아까 저희 상가 기본 정보에 18억에 실제 샀단 말이에요. 18억에 실제 18억에 샀습니다. 그러면 18억에 샀으면 아버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된다? 아까 여기 좀 전에 그 시가 16억으로 보라고 했죠. 16억으로. 그러면은 16억이 양도가액이고 아버지는 18억에 샀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어요.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이 산식에 의해서 증여가액 우리가 3억으로 보라고 그랬죠. 그럼 3억에서 5천 뺀 2억 5천에 하면 4천만 원이 나옵니다. 4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가 전부 증여일 때는 세금이 얼마 나왔어요? 아들의 증여세가 4억 6천 나왔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일 때는 1억 5백과 2,800 정도가 나왔죠. 1억 5백과 2,800 정도가. 그 다음에 그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 매매했을 때는요. 아들 증여세만 얼마 나왔어요?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양도세는 안 나왔어요. 양도세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레 우리는 부담부 증여가 더 세금이 싸다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요. 저희가 상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그 양도 차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시가를 평가했더니 취득가액보다 더 작게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그 왕왕 있어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는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요. 되레 저가 매매로 하면요. 양도세도 없고 그 다음에 증여세도 더 싸게 매길 수가 있어요. 예, 더 싸게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가액이 3억으로 잡혔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는 또 어떻게 돼요? 상속세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상가의 특성상 상가의 시가를 평가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시가를 저희가 이렇게 평가하는 이 문제 때문에 실제 내가 취득한 것보다 이게 더 작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되레 저가로 매매했을 때 더 세금 절세가 클 수가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익한 내용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